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낭독책은 센시오 출판 웨이슈잉 지음 하진이 옮김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입니다. 작가 소개와 제1장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 달려있다 챕터를 낭독합니다. 심리와 자기계발 분야의 독보적인 콘텐츠 기획자이자 전문 작가인 웨이슈잉 작가는 참신한 발상과 특유의 냉철한 시각으로 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에게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 CCTV의 다큐멘터리 세계 유명 대학 하버드 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간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하버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저자의 글은 독자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풍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적, 실증적 글쓰기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획득하고 변화를 이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서로는 하버드 행동심리학 강의, 인생의 함정을 피하는 행동습관, 이렇게 해야 여성의 운이 열린다. 기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마음이 고요해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제1장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 달려있다. 한 분야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려면 1만 시간의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이 유행한 적이 있다. 미국의 유명한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 자신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음악 천재 모차르트, 역사상 최고의 록밴드 비틀즈, 마이크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등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널리 알려진 1만 시간의 법칙은 사실 30년 가까이 인간의 능력 향상에 관해 연구해온 스웨덴 출신의 심리학 교수 안데르스 에릭손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법칙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에릭슨 교수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누구나 특정 분야에서 1만 시간만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는 연습의 질적 측면보다는 1만 시간이라는 양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1만 시간이라는 양적인 면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느냐이다. 아인슈타인은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무의미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진정한 노력이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며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말하는 연습 또한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조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회사 일이나 TV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면 건강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실력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실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려면 달리는 자세와 몸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구 선수가 타격 연습을 하면서 같은 포즈로 수백 개의 공을 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 고만고만한 수준의 수학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고 해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야구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타격 동작을 할 때 몸의 자세나 움직임이 정확히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명확히 그리거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동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학 성적이 오르길 원한다면 자주 틀리는 문제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분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야구를 하든 수학 문제를 풀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때로는 좋은 스승을 찾아가 배워야 하고 나에게 맞는 수준의 연습 방법과 연습량을 찾아야 한다. 또한 시간만 보내는 형식적인 연습이 아니라 최대한 집중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으며 매일매일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력의 진정한 의미이다. 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을 지낸 마가렛 대처의 말이다. 마가렛 대처는 런던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훗날 그랜섬시의 시장이 된 야심가였다. 마거릿의 아버지 알프레드 로버츠는 어렸을 때부터 딸을 엄격하게 교육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단다. 항상 남들보다 앞서야 해. 절대로 뒤처지면 안 돼. 버스를 탈 때도 맨 앞자리에 타거라. 이것이 알프레드가 딸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였다. 또한 마거릿이 못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처럼 자신감 없는 말을 내뱉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린 딸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린 딸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교육 방식은 마가렛 대처에게 자신감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심어주었다. 알프레드는 겨우 10살 남짓한 딸을 자신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게 했다. 선거에 전단지를 돌리고 포스터를 붙이는 일에서부터 경쟁 후보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신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마거릿을 동참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 토론의 상대역 등을 맡기면서 일찌감치 정치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했다. 마거릿은 언제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강한 자신감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마거릿은 무슨 일이든 항상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맨 앞줄에 서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했다. 그녀는 개인의 운명은 노력을 통해 결정된다는 철학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회고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시절 마거릿에게는 식료품 가게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남성 중심의 정치계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다라며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상했다. 하지만 영원히 1등만을 다투겠다는 처음의 신념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자기 발전을 이루었다. 첫 번째 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며 정치적으로 수많은 공격과 조롱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당내에서 조금씩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고
마침내 1979년에는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상이 되었다. 이후 그녀는 4년 연속 보수당 당수로 선출되었고 11년간 영국 정계를 호령하며 영국은 물론 유럽 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었다. 당시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마거릿 대처의 자유시장 정책은 각계각층의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다른 지혜와 강인한 인내력으로 모든 비판을 이겨내고 당시 경제난에 허덕이던 영국 경제를 구했으며 사람들로부터 철의 여인이라 불리기도 했다. 작은 시련이나 실패에도 나는 안 돼, 나는 뭘 하든 이 모양이야 하며 크게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절대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 내 경험에 따르면 전자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자신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상아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피그말리온의 모습을 지켜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여인으로 탄생시켜 주었고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바람대로 그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어떠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한 일도 실현된다는 심리적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로젠탈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 1968년 로젠탈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후 20% 정도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이 학생들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업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알려주었다. 8개월 후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그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고 학업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교사들의 기대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는 교사나 부모가 학생이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 실험 결과를 실험자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한다. 교사의 믿음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 또한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용감한가? 아니면 나약한가? 당신은 위대한가? 아니면 보잘것없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스스로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당신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대단한 능력자일 수도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달려 있다. 또한 당신의 심리적 태도에 달려 있으며 당신이 스스로를 믿고 도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달려 있다.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자기 암시를 걸어보자.
가령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경을 헤치고 생존하는 법과 인내 속에서 발전하는 법을 터득하며 심리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러한 자기암시는 당신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호전시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영원히 1등만을 다투겠다는 대처의 생각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이자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한 단계씩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큰 힘과 용기가 된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서 나온다. 제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진이라도 마음에서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은 그냥 평범해진다. 반면에 처음에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도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누구보다 비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범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체력이나 정신력을 소모하지 않고 그럭저럭 평범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니 얼핏 생각하면 이는 누구나 꿈꾸는 삶이다. 그렇게 편안함에 안주한 채 비범함을 포기하는 순간 평범함은 당신을 포위한다. 당신의 몸에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무성한 나무로 자라난다. 물질적 풍요로움에 만족하여 평범함 속에 안주하는 이들은 마치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늙은이처럼 생기와 열정을 잃어버린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인생을 꾸려나갈 줄도 모르고 두려움 없이 눈앞의 걸림돌을 헤치고 나갈 용기마저 잃어버린다. 이렇듯 꿈도 도전도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뿌리 내린 나태함을 단칼에 끊어내고 자신이 맡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파고든다면 누구든 비범한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큰 일을 성취하는 것만이 비범한 삶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하여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곧 위대하고도 비범한 삶이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의 삶도 위대하고 비범해질 수 있을 것이다.